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00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나스닥 100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S&P 500과 비교해 보면서 좋은 상품일지 구매해도 괜찮을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투자 위험 등급하고 상품명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위험 등급을 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변동성을 버텨야 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품은 2등급으로 나와 있고 따라서 기존의 S&P 500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변동성을 가져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총 운영사는 6개예요. 미래에셋, 신한, 국민, 키움, 한국투자, 그리고 삼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상품은 총 8개입니다. 미래에셋에서는 해칭이랑 토탈 리턴을 포함한 상품을 하나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삼성에서는 해칭되어 있는 상품 하나 그리고 토탈 리턴 형태의 상품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총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8개입니다. 다음은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 상품 모두 다 똑같은 전략으로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OMX 그룹에서 산출해서 발표하는 나스닥 100 지수를 활용을 해서 상품을 구성을 하고 있고 패시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담당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의 상품이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 변경 리밸런싱은 총 1년에 4회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시장이 도대체 뭐냐? 나스닥이 뭔데 나스닥만의 100 기업을 만들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스닥 100 기업은 기본적으로 벤처 기업이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부 리그라는 좀 인식이 있는데 미국의 나스닥은 전혀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100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뉴욕 거래소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들의 보수와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수랑 비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상품이 좋다, 아니다 라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은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비용을 내는 게 당연히 좋겠죠. 총 8개 상품의 보수와 비용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제일 저렴한 보수 비용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는 국민이라서 0.136이고 보수만 보면 0.0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수만 보더라도 제일 저렴한데 비용까지 포함을 해도 꽤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 0.19 그리고 보수만 보면은 0.07이라서 나쁘진 않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해칭이 되어 있고 토탈 리턴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는 0.35라서 실제로 좀 비용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보니까 환해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각보다 비용이 꽤 높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칭되는 상품은 선택하지 않는 편입니다. 키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비용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저라면은 굳이 키움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품인데 비용이 꽤 높게 나오고 있어서 다른 상품들을 구매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해칭하고 있는 상품이 토탈 리턴 상품에 비해서 0.03 정도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해칭하는 상품들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한 같은 경우가 보수랑 비용이 다 적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신한은 올해 상장된 상품이라서 실제로 데이터가 좀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품은 비용이 없다 아니면 저렴하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매매 회전율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매 회전율을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을 너무 잦은 빈도로 샀다 팔았다 할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얼마나 많이 샀다 팔았다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 회전율 40%, 미래에셋에서는 지금 40%가 나오고 있거든요. 순 자산 총액이 3조인데 40%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래 수수료를 많이 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규모인데 21% 정도라서 나쁘지 않은 매매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 100하고 S&P 500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구성 종목들입니다. 나스닥 100의 1등부터 5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렇게 총 5개가 5위에 들어가 있는데 S&P 500에도 동일하게 1등부터 5등까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동일한 상품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동일한 상품은 아니고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500대 기업을 선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도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1등부터 5위까지가 나스닥 100에서도 대표고 S&P 500에서도 대표이고 미국을 지금 현재 대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는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분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한번 과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스파이라는 ETF와 QQQM ETF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나와졌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년간 스파이는 33% 정도 성장을 했고 QQQM은 42%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QQQM 파란색 선이 올라갈 땐 더 빨리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더 빠르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은 비슷하게 둘 다 ETF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뜻은 상관 개수는 높다. 이 상품 간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양이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변동성은 QQQM, 그러니까 나스닥 100 상품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저희가 좀 예측했듯이 실제로 이 상품이 나스닥 100 자체가 조금 더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두 상품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저의 의견을 드려볼게요. 나는 변동성이 좀 적으면 좋겠다. 수익률보다도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러실 경우에는 S&P 500의 90%, 나스닥 100의 1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스닥 100을 아예 빼버리는 형태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변동성이 발생해도 괜찮으니까 조금은 더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S&P 500의 50%, 나스닥 100의 50%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아무리 커도 좋다. 난 무조건 수익률이 최고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S&P 500의 10%, 그리고 나스닥 100의 90% 이렇게 가져가서도 괜찮은데 아니면은 S&P 500을 완전히 빼버리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비율은 주식형 ETF의 비율인 거고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땐 이러한 ETF뿐만이 아니라 채권 ETF라든지 아니면은 안전자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활용을 하셔서 연금저축 내에서 포트폴리오는 꼭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주식형 ETF의 비율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실 나스닥 100, S&P 500 둘 다 너무 좋은 상품이라서 어떤 게 좋다? 아니면 어떤 거는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은 상품이고 수익률이 꽤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상품들의 정보를 꼭 확인을 하셔서 어떤 상품이 좋을지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할지는 꼭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비용이 낮고 매매 회전율이 낮게 나오면서도 나스닥 100 지수를 잘 추종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상품을 추천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나스닥 100 상품을 리뷰해봤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상품을 들고 와서 S&P 500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호였습니다.